안녕하세요. 유튜버 100%다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쇼킹한 소식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그 SAT 1440점을 가지고 미국의 명문대학 하버드 대학에 입학한 어떤 학생들의 사례를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예, 여러분 혹시 그 수능 2, 3등급 가지고 뭐 서울대를 합격했다고 하면 어떻게 믿어지시나요? 뭐 저희도 주변에서 이렇게 많이 보는데 솔직히 그 SAT 1440점 가지고 하버드를 지원했다는 것 자체도 좀 놀라운 일이 아니고 좀 우리가 봤을 때 좀 제정신 아닌가 뭐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그 주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 인도의 명문 국제학교를 졸업하신 선생님을 모시고 그 후배인데요. 하버드 진학한 후배인데 후배의 케이스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는 166년 전통을 가진 명문 인도 국제학교를 나온 학생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제 후배 중에 하버드에 붙은 사례가 있어서 그것을 소개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166년이면 정말 오래된 전통이네요. 뭐, 그죠? 예, 그러면 그 학생에 대한 소개를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학생은 이름이 이제 드룹이라는 학생이죠? 네, 예, 드룹 바갓 싱입니다. 이름도 되게 어렵네요. SAT 1440점으로 하버드 대학을 붙었다고 하는 학생이 그 지금 후배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인터뷰 진행하셨죠? 네, 예, 네. 그럼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드룹 바갓 싱은 하버드뿐만이 아니라 스탠포드, 데이비슨, 그린넬, 워싱턴 앤 리, 그리고 University of Richmond에서 대학을 붙었고요. 그리고 워싱턴 앤 리에서는 존슨 스콜러십 4년에 28만 달러를 전학년 장학금을 주는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University of Richmond에서는 Merit Scholarship 매년 학비의 3분의 1을 대주는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예. 하버드뿐만 아니라 스탠포드도 합격했다고 하네요. 예, 뭐 되게 부러우시죠? 그 한국에서는 이제 1440점이면 지극히 이제 평균적인 점수라고 하시는데 뭔가 이렇게 그 미국 대학 입시에서는 하버드 대학이나 이런 아이비리그 뭐 포함해서 많은 대학에서는 SAT 점수가 뭐 좀 절대적으로 좀 반영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학생이 아까 말했듯이 다양한 대학을 많이 붙었잖아요. 네. 붙었으니까. 예. 네, 그리고 그 대학들 되게 상위권 대학들로 다 알려진 대학이 있잖아요. 그럴수록 더욱 SAT 점수를 보고 네, 판단합니다. 그러시구나. 그러면 이제 학생이 그 하버드 대학뿐만 아니라 뭐 SAT 점수는 이제 우리가 알게 됐으니까 AP 점수에서 뭔가 좀 특출난 어떤 결과를 낸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약간 들어요. 근데 뭐 그 부분의 AP 점수는 어땠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네, 학생이 대학에 제출한 AP 점수는 총 6개 됩니다. 하지만 12학년까지 합해서 고등학교 중에 수강한 수업들은 총 11개 됩니다. 되게 많네요. 네, 그 중에 어떤 과목이 있을까요? 예. 네, AP Computer Science Principles, AP Microeconomics, AP English Language and Composition에서는 5점을 받았고요. AP World History와 AP Seminar에서는 4점, 그리고 AP Physics 1에서는 3점을 받았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12학년 때 수강한 수업들은 AP Calculus, AP Literature, AP Research, AP Computer Science, 그리고 AP Macroeconomics입니다. 굉장히 좀 특이한 사항이 있는데요. AP English Language and Composition에서 5점을 맞고 AP Physics에서 지금 3점을 맞았어요. 이 학생의 전공은 어디로 지금 결정이 됐을까요? 신기하게도 그래도 이과로 결정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아직 결정은 내리진 않았지만 컴퓨터 사이언스 쪽이나 경제학 아니면 수학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정말 대단하네요. 그러면 SAT가 뭐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럼 이 학생의 성적은 어떻게 되는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네, 학생의 성적은 되게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Cumulative GPA라고 미국 커리큘럼에서 4년 성적의 평균을 했을 때 4.28이 나왔습니다. 4.3 중에서 4.28. 네, 맞습니다. 네, 뭐 정말 최상의 성적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하버드 대학교 평균 점수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릴까요? 일단 이 학생은 SAT 1440점, GPA 4.28, 그 다음에 AP 11개를 과목을 수강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의 이제 프랩 스칼러라고 해서 그쪽에서 이제 봤을 때는 이제 그 하버드 대학의 평균 점수들을 좀 이렇게 산출한 부분이 있는데요. SAT에서 하버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 중에서 SAT 점수 평균 점수는 1520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GPA는 4.18,
그다음에 AP는 평균적으로 8개를 수강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제 과외업체 원장으로서 많은 학생들을 뭐 이렇게 저희가 컨설팅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뭐 한국 학생들이 갖고 있는 스펙은 아닐 걸로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뭐 근데 이제 누구는 하버드대 가고 누구는 뭐 일반적인 대학 가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이렇게 갈리게 될까요? 네, 아마 학생의 방과후 활동에서 갈리지 않았을까요? 아, 그러면 뭐 혹시 그 학생 활동을 통해서 뭐 학생이 굉장히 뭐 어떤 창의적이고 굉장히 혁신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냈다든가 어떤 연구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혹시 높은 점수를 받은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지구 온난화를 멈추게 하는 어떤 계기를 찾았다든가 아니면 나사에서 하지 못한 어떤 그좀 어떤 발명을 했다든가 뭐 이런 약간 타고난 천재 아닌가요? 찐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천재는 아니에요? 네, 천재는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활동에 대한 영향력을 증명할 수 있어가지고 아마 하버드에 입학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의 학년별 활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생은 9학년 때는 다양한 활동을 해보면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탐색하였다 하셨고, 그리고 10학년에 들어가가지고 본격적으로 저널리즘 활동이랑 그리고 물 보존 동아리, Water Conservation 동아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말을 따르면 이 두 활동이 원서의 기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1학년 때는 이 원래 하던 저널리즘 동아리를 갖고 여름방학 때 로컬 신문사의 프로페셔널 기자로 일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면서 필리핀 대통령에 대한 다른 정치인들의 비판을 담은 글이 자소서의 바탕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11학년 때 또 물 보존 동아리에서는 동아리의 전체 메커니즘을 관리하고 목적을 재정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Honor Council 학업적 정치 단체의 멤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2학년 때는 Honor Council President, 아까 11학년 때 말한 학업적 정치 단체의 새로운 1대1 또래 튜터링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되었고, 저널리즘 최종 편집장이 되었고, 그리고 인도에서 가장 큰 물 보존 NGO를 수학 여행을 가는 것을 계획하게 되어 거기서 배운 NGO 테크닉을 학교에 적용하여 학교에서 탁월한 학생들의 명단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그 학교에서 이제 편집장도 하시고, 그 다음에 정치, 사회, 그 다음에 어떤 환경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한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저희가 보면 이제 또 자소서가 또 빠지지 않을 수 없는데, 빠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애플리케이션 에세이 같은 경우는 학생이 많은 에너지를 좀 쏟아부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학생은 접근했을까요? 예. 네, 그 자소서란 부분은 학생만의 독특한 스토리를 진솔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학생처럼 이렇게 학교가 좋아할 만한 활동, 방과후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열정을 갖고, 꾸준한 열정을 갖고 영향을 미친 활동이 있으면 그것을 자소서에 서술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네. 주로 학생은 자소서에 관한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게 조금 꺼려하셔가지고요. 네. RP 파크라는 유튜버의 스탠포드 붙은 자소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RP 파크이라는 분은 쇼앤텔이라는 초등학생들이 하는 활동인데요.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을 가지고 그 물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 활동에서 시작해서 그 활동에서 자기가 관객을 움직이게 하는 것에 대한 열정을 느껴서 나중에 Informative Speaking이라고 정보적 글 난송 대회에서 수상한 경험으로 이어진 그런 자소서를 썼습니다. 이 학생은 다른 스펙도 되게 좋았지만 스탠포드 이메일에서 직접 학생의 자소서가 되게 마음에 들었다라는 말씀을 듣고, 네, 그래서 되게 자소서가 자기의 이야기를 진솔한 이야기였다, 자기는 진짜 열정을 가지고 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포장하는 데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그게 꾸며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뭐 그런 자소서에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열정이라든가, 뭐 아이디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창의적인 생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나타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자소서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 학생은 투자했을까요? 네, 미국 대학 입시 커먼 앱 에세이 자소서를 몇 번 수정했는지 물어봤을 때 학생은 5달간 대략 12번의 수정을 걸쳐 작성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4달간 아니면 5달간 12번 이력서를 수정했으면 뭐 엄청나게 많은 그죠, 열정을 쏟아부었을 것 같고 노력을 쏟아부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학생이 뭐 학교에서 이제 최종 편집장이었으니까 아마 글쓰기 실력은 되게 뛰어났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도움이 됐겠죠? 그죠? 네, 그렇죠. 이렇게 글쓰기 실력도 좋은 학생이 이렇게 5달 동안 수정을 했다는 뜻은 되게 중요한 요소라는 뜻이겠죠. 오늘 지금까지 이렇게 섬세한 어떤 설명,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좀 마무리를 하면서 하버드 대학에 진학할 예정인 학생과 전화 인터뷰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하버드나 이런 외국의 명문대를 좀 지망하려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말들을 좀 들을 건데요. 그럼 지금부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